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리노이 대학 수학과의 루시 박입니다. 네, 정말 찬바람 불기 시작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천식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소아과 알러지 면역학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천식 및 다른 질병에 관해서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겨울철 감기 유행하면서 천식으로 번지기도 하잖아요. 천식이 무엇이고 천식의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은 감기에 걸린 다음에 빨리 회복을 안 해요. 그래서 감기에 일단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한 4, 5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그쵸, 회복을 일주일이면 하는데 낫죠. 네. 천식 있는 애들은 그냥 계속해서 기침하고 컨저션이 체스트 컨저션, 노즈 컨저션 이게 막 계속해요. 네. 그래서 보통 10일 이상 갔다 그러면 저희가 네. 천식을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 천식 있는 애들은 감기에 안 걸렸는데도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잘 때 기침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네. 놀 때 기침하고 근데 하여튼 저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감기를 달고 사는 애들. 그래서 겨울에 감기 걸려서 한 2주 동안 기침하고 좀 한 며칠 좋아졌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또 뭐 한 2주 하고 그래서 2주 동안 아프고 2주 동안 괜찮다가 뭐 한 1주 동안 괜찮다가 또 다시 아프고 또. 그래서 겨울 내내 그러는 애들이 있고 심하면은 1년 내내 그러고요. 선생님, 그러면 기침이 며칠 정도 이상 된다 하면은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0일 이상 가는 10일 거는 이상. 예,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네. 해봐야 돼요. 폐에 아무래도 무리가 갈 것 같아요. 열흘 이상 그렇게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천식 같은 거를 애들을 잘 치료해줘야지. 그쵸. 애들의 폐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네. 됐을 때 네. 폐 활량이 그쵸. 정상이 되죠. 그러니까 네. 천식을 잘 알아서 치료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일반 감기하고 천식으로 인한 그 감기의 차이를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중상에는 뭐 없어요, 차이는. 네, 우리도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오래 가는 게 특징이고 네. 그리고 또 천식은 이렇게 뭐 운동을 하면은 네.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천식 있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래서 뭐 먼지라든가 차가운 공기를 갑자기 흡입했을 때 흡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그만 애들은 막 울면은 막 그냥 천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아주 어떤 애들은 이렇게 웃어도 그래요. 막 웃으면.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조그만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티끌 터쳐야 하거든요. 네. 간지럼 타는 네. 거 그걸 못 한대요. 아, 천식 웃으면은 환자는. 막 기침 발작이 오고 또 어떤 애들은 이 찬 공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 찬 걸 먹으면 또 막 기침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본 환자는 네.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데요. 그리고 뭐 우유 같은 것도 다 차게는 안 돼. 데워줘야지 네, 찬 거 네. 먹으면 이건 기침 발작을 한대. 그래서 너 약을 제대로 쓰면은 이제부터는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행복해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네. 어른들뿐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아천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침을 오래 한다던가 아니면 차가운 걸 먹었을 때 혹은 이제 웃다가도 그렇게 증상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 때 특히 네. 또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성인 천식으로 한번 여쭤보면요. 주요 원인이 어떤 거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천식이 생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천식이라는 거는 아토피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토피성이 있는 거는 그 유전인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내림으로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돌연변이로 집안에 네.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생길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천식 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천식이고 네. 스킨에서 나타나는 건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이라고도 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도 네. 하고 그리고 그게 코에서 나는 증상은 알러지성 뭐라 그러죠? 비염? 네. 알러지क 라이나이티스라 해서 그 세 가지가 이게 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같이 사람은 다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만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다 있고 둘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애가 조그맣을 때 그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지나면은 천식 증상 나타나고 알러지성 비염도 나타나고 어떨 땐 다 같이 시작할 때도 있고. 근데 대개 이제 우리 천식 환자들 물어보면은 다 어렸을 때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게 이거는 이렇게 뭐 매일같이 365일 뭐 매주 아픈 게 아니라 네. 증상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면 아 이게 완치됐구나 하는데 완치가 아니라 이게 왔다 잠시, 없어졌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뭐 피부 관리를 잘하고 네. 코를 잘 씻어내고 네. 천식은 또 천식에 쓰는 약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방금 예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치료 방법이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방법들을 좀 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식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천식에 쓰는 그 인헤일러가 네.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인헤일러가 굉장히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쓰면은 그냥 보통 이제 증상이 많이 있는 애들은 저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인헤일러를 쓰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증상이 가끔 있으면은 이제 증상 있을 때만 한 일주일 쓸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제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코는 항상 코를 이렇게 생리적 식염수로 씻어주고 네. 이제 많이 이게 그러니까 스웰링이 뭔가 코 속이 많이 부어 부어 있다. 있는 거. 그러면 네. 이제 숨도 잘 네. 쉬기 힘들고 뭐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그럴 때는 그 뿌려주는 코에 뿌리는 네. 약이 있거든요. 네. 네. 플로네이스나 네이조넥스 이런 게 잘 듣는데 그런 거는 그냥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코 속을 씻는 생리적 식염수도 그냥 많은데 살 수 있어요. 네. 그거 뭐 굉장히 싸구려 1, 2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캔에 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셔라이즈 캔에 든 거는 이게 쓰기도 쉽고 네. 거기에 방부제가 안 들어서 좋고. 그러면 천식이나 그런 이런 거죠. 알러지성 비염이 없는 사람도 겨울에 이제 코가 약간 부을 때 있잖아요. 감기 오고 막 이러면 그때 그렇게 식염수나 이런 걸로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생리적 식염수로 이렇게 슉슉 뿌린 다음에 네. 코 풀면은 네. 제가 항상 뿌려서 푸는 거예요. 근데 제 환자들한테 너 얼굴 이렇게 씻어 근데 왜 네. 코 속은 안 씻니? 그래서 항상 그거를 그 뭐죠 얘기해 세면대에 주세요. 놔두고 네네네. 아니면 샤워에 놔두고 씻을 때 이 코에다가 뿌려서 씻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프레셔라이즈 캔에 네, 광고를 보면 들어있는 거. 선생님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환자들이 하기 어려운 네. 거 그런 거 추천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네. 환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추천해야지. 그거는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보통 어렵죠. 사람들이나 애들은 네. 그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일로 하는 나와요. 거? 그 얘기 하면은 우리 의과대 학생들도 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거 네. 하면은 안 해요 그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넣은 다음에 푸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캔에 들어있는데 네. 네이잘 세일레인이라고 네. 생리적 식염수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누르면 슉 슉 올라가요? 하고 아주 미스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슉 하고 코 풀고 네. 그렇게 쉽게 해야지 환자들이 매일 하죠. 맞아요. 아침 저녁 양치하듯이. 네. 네. 그 밖에 나가서 막 먼지도 많고 그럴 때 집에 들어와서 슉슉 해서 코 풀고 그러면 이제 훨씬 깨끗해지겠죠. 더 건강하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애들은 네. 저 매일 안 씻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뭐 특히 여름에 땀 날 때 네. 땀이 안 났을 때도 매일 저녁 헤어 투토 그러니까 네. 씻어야죠. 네, 샤워를 하듯이 베스를 해서 다 뭐 머리에도 이렇게 먼지가 묻고 그럼요. 스킨에도 먼지 네. 묻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씻고 콧속도 씻고 그러고서는 침대에 가야지
씻지 않고 침대 들어가면은 아침에 바이러스가, 여기 묻었던 네. 게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성 비염 있는 애들은 그렇게 잘 씻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방 네. 제발 뭐 천식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음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먹는 게 중요하지. 네, 특별한 뭐 건 특별히 없다는 이 거죠? 음식이 좋다, 저 네. 음식이 좋다 그런 게 없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생선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대륙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생선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생선 중에서도 이제 그 오메가3 패티 애시드가 많은 생선은 튜나, 살몬, 매케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네, 네. 고등어, 꽁치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좋다 그러는데 맨날 그 빨간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만 먹지 말고 네. 고기도 여러 가지잖아요. 닭고기, 네, 오리고기, 터키, 뭐, 닭고기, 네. 뭐 그리고 생선 이런 거 고루고루 먹는 게 좋고. 네. 그래서 그런데 딴데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천식 있는 사람들은 그 인헤일러를 써야 꼭 쓰자. 되는데. 네. 어떤 애들은 오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 인헤일러 중에서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염증을 줄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천식 증상을 예방해 주는 건데 그거 말고 알부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막 기침하고 위징 있고 그럴 때 그 네. 약을 쓰면은 한 4시간 정도 기침이나 위징을 멈추는데 그런 거를 맨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써야 소용없죠.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정확한 그 그래서 약품을 써야 자기는 되는 거니까. 인헤일러 매일 쓴대. 그래서 네. 뭐 쓰냐 그래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proper medication을 네. 쓰고 그리고 인헤일러는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 인헤일러를 잘못 쓰면은 그냥 인헤일러를 쓰긴 쓰는데 입안에서 다 그냥 입안에만 있고 이걸 정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걸 건 못 들어가는 인헤일 거죠. 해갖고서는 이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테크닉이 잘못되면은 안 한 거랑 소용이 똑같네요. 없죠. 네네. 네, 그래서 어제도 한 애가 자기는 매일같이 뭐 여러 번씩 쓴대요. 그래서 어느 걸 쓰냐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파마시 되게 요즘은 이렇게 셀폰에 파마시 레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찾아봐라 그랬더니 네네. 그걸 쓰는 거야. 알비트롤 소용도 없는 거. 그러니까 약을 잘 듣는 약을 써야 되고. 네, 정확하게 네. 듣는. 꼭 비싼 약 안 써도 돼요. 잘 듣는 약을 써야 되고 그거를 인헤일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래서 네. 조그만 애들 어른도 그렇지만 인헤일러가 이렇게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페이서라는 걸 붙여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서에다가 넣어서 그 인헤일러를 누른 다음에 그 스페이서에서 하고 인헤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약이 잘 듣는 약을 써야 되고 약을 제대로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매일같이 써야 되고. 되고. 궁금한 거 선생님, 근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기침 같은 거 할 때 천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침이 좀 며칠 가요. 그럼 그래도 그런 인헤일러 같은 걸 써도 되나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천식 가야 없는 될까요? 애들은 인헤일러 필요 굳이 없죠.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네네. 심하다 그런 애들이요. 오래 한 10일 이상 네. 감기에 걸렸는데 그렇게 가고 네. 또 어떤 애들은 감기에 안 걸렸는데 계속 기침을 이유 없이 할 막 때. 뛰어다니면서 네. 그냥 기침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쟤는 뛰어다닐 때 기침하고 네. 밤에 잘 때 기침하고 그럴 그런 때는. 거는 천식이죠. 네. 특히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아토피성 피부염이 같이 있다.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 그건 틀림없이 천식이다. 그리고 천식 약을 써보면은 천식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지죠. 네. 이제 천식이 아니면 그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럼 인헤일러는 며칠 정도, 최소 며칠 정도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천식이 있는 애들은 그 천식 증상이 자주 오는 애들은 네. 매일같이 써요. 근데 그게 증상이 자주 안 오면은 감기 걸렸을 때 한 일주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천식이 있는 애들은 겨울에 그게 더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 아무래도 찬 공기가 없으니까. 그쵸? 여름에는 완치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는 그냥 공기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겨울보다 많지가 않아서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게 이제 천식 증상을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겨울에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애들은 겨울에 그러니까 학교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학교 가서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네. 오니까 다 옮겨서 오죠. 그래서 학교 시작할 때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약을 매일같이 쓰고 여름에는 약을 끊든지 아니면 약을 줄이든지 그러면 여름에 아주 로우 도즈를 계속하면 그 다음 해에 훨씬 더 잘하는 또 증상이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애들이 남자애들은 이렇게 크면은 좀 좋아지는 애들이 꽤 있는데 네. 여자애들은 이렇게 막 티네이지 되면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증상이 한 몇 달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여름이 다 지난 다음에 가을 이제 시작할 때쯤 와서 천식이 좋아져서 천식이 이제 다 완치됐어요. 그러면서 약을 그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wrong. 그러니까 학교 시작하고 가을 됐을 때 그때부터 약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천식 증상을 좀 악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먼지가 있다거나 어떤 또 집안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펄른이나 그러니까 꽃가루 그리고 저 곰팡이는 밖에도 많아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있는데 집 안에서는 진드기 그리고 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카크로치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자라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진드기를 줄이려면은 집안 습도를 낮춰야 되고 약간 쌀쌀하게 하면서 집이 좀 건조하게. 드라이. 근데 너무 드라이하면 또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한 40% 정도. 근데 습도가 많으면 여름에도 이제 에어 컨디셔너를 돌리면 습도가 좀 내려가죠. 겨울에 너무 히트를 많이 하면 안 좋고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은 집안을 아주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습도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막 피부가 건조해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집을 그냥 굉장히 따뜻하게 해놓고 막 반소매 입고 사는 건강에 사람들이 안 있어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그냥 적당히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좀 뭐 옷을 좀 입고 스웨터도 좀 입고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건강하게 너무 드라이 안 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천식 증상을 예방하는 거는 그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먼지라든가 진드기 이런 거 진드기는 이제 집을 자주 닦는데 그 왜 요즘은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거 있죠. 스위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더스트를 닦아주면은 좋고요. 그리고 침실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그게 다 먼지를 빨아들이고 컬렉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정리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서랍이나 상자 속에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건 안 줘요. 다 더스트 컬렉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조그만 애들 여자애들이 그냥 뭐 그 남자애들도 그렇지만 그거 있죠. 스타프드 애니멀. 막 침대에다가 스타프드 애니멀이 막 수십 개를 놓고 빨아야 돼요. 매일 한쪽 붙여서 그러니까 스타프드 애니멀은 자주 빨 수 있는 거. 맞아요. 면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빨 수 있는 그런 거를 세탁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한두 개 하지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고 상자에 넣어놓고 이제 놀 때만 꺼내서 쓰고. 근데 물걸레질 옛날에 우리는 물걸레질 많이 했죠. 지금도 저도 해요. 물걸레질을 하면은 밑에 여기 이렇게 물기가 남아서 거기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진드기는 물기가 있어야지 되니까. 요즘에는 물걸레 이런 백큐미 있어요. 물걸레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근데 그게 별로 이제 안 좋은가요? 더운 물로 하면은 그게 금방 마르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건 그 스위퍼나 그 마이크로파이버로 네, 이렇게 네. 먼지 닦는 네, 거 네. 그런 걸로 그게 제일 하라고. 좋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 맙을 하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물걸레질 하는 그런 거 중에 아주 뜨거운 물로 네. 물걸레질해서 그거 끝나면 스팀, 그냥 바로 드라이 되는 거 그런 네. 건 괜찮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이 베쿰 같은 거를 하면은 네. 베쿰으로 싹 먼지를 네, 빨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스트 컬렉터 백이 있죠. 네. 탁 들어간 다음에 그 구멍으로 다 바람이 나갈 때 네. 작은 파티클들은 다 나가요. 그럼 창문 다 열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될까요? 이 네. 베쿰 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큰 거는 다 없어지지만 네, 네. 작은 거는 있어요. 빨아갖고 다 이렇게 그냥 다시 디파짓 되니까 그래서 베쿰이 뭐 전부가 그렇게 아니군요. 베쿰은 그냥 커다란 것만 지금 네. 제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카펫이 있으면 베쿰 써야 되잖아요. 네, 카펫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국에 카펫 같은 거 없을 때 네. 그때는 훨씬 더 에스마가 적었고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 아토피성 질환 그러니까 천식,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많아요. 그래요? 가난한 나라에는 없고 그래서 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아직도 잘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잘 사는 나라는 너무 깨끗하고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한국에 옛날에 이제 저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하고 그러니까 네. 저 대학 의대 다닐 때 하고 인턴할 때 그 애들 중에 이런 아토피성 질환이 있는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생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잘 안에. 살게 네. 되면서 그 GDP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서 네. 외래 환자의 뭐 한 3분의 1이 아토피성 질환이라고 네. 최근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맨날 그 아토피성 질환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여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이 선진국에 많아요. 그래서 네. 서구라파, 그리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 있는데요. 그럼 천식 환자가 좀 조심해야 할 것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천식 증상을 유발하는 거를 피하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런 게 좋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헤일 코티코스테로이드 인헤일러를 네. 매일같이 제대로 쓰는 거, 네. 그리고 매일같이 쓰는 거. 그 애들은 또 애들 보고 너 약 먹었니? 그러면 또 인헤일러 썼어? 그러면 예. 그러는데 또 안 쓰는 애들도 많고 엉망으로 쓰는 네, 애들. 엄마가 제대로 안 할 붙잡고 수도 없고 해야죠. 그래서 네. 저희 엄마 보고 너 걔가 인헤일러 쓸 때 꼭 네, 봐야 그럼요. 된다. 네. 봐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알러지성 비염은 코를 잘 씻어주는 거. 네, 알러지성 네, 비염은 근데 코를 그게 깨끗하게 씻자. 네. 싸구려로 조그만 이렇게 플라스틱 바틀에 들어있는 세일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거기다 이제 방부제 넣어놔서 별로 안 좋고 이거 누르면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누르고서는 코 속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손을 놓으면은 콧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걸 네, 갖고 네, 왔는데 그 네. 속에 막 콧물이 다 들어가서 아주 나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리파이라는 거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네, 하는 네. 거. 이 코는 통해져 있죠. 뇌하고 가까워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 깨끗하지 않은 거를 코 속에다 넣으면 그게 뇌로 올라갈 수 가서 있네요. 뇌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 서너 케이스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네티파이에 그 물을 준비할 때 물을 소독을 안 하고 네. 그냥 그게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조그만 파우치에 따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타갖고 거기다가 이제 네티파이에 넣어서 하는데 네.
그냥 수돗물로 했는데 그 동네 수돗물이 깨끗이가 않았나 그 봐요. 끓인 물로 좀 식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팔 끓여서 네, 식혀서 그쵸. 네, 네. 소금 넣고 하고 네. 그러니 몇 사람이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그냥 물에다가 타서 했는데 그 물이 깨끗이가 않아갖고 그럼 내용이 적어도 없다. 그런 선생님 케이스가. 정수기 물 정도로 쓰면 괜찮을까요? 끓이지 않더라도 정수기 물로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정수기는 이제 주로 미네랄을 없애는 거니까 거기 세균을 없앤다고는 끓이는 볼 게 수가 좋겠네요. 없죠. 끓여야 네, 돼. 네, 팔팔 네. 끓여야 그러네요. 돼요. 네. 그 세균을 죽이려면. 네. 도움되는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